자, 안녕하세요.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2의 두식이 종민이고요.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55만원 선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방어선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기금 물량 던졌고요. 자, 그리고 기관 물량 던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까지 또 매도에 나서는 등 이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급들이 포착이 되었지만, 이를 상쇄한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자, 개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포스코홀딩스 2차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개인들과 그리고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 이런 놈들, 그 공매도 세력들의 2차 대전이 지금 한창인 상황인데, 사실상 지난 1차 대전 어떤 전장에서 우리가 이뤄졌었죠. 자, 에코프로 그룹주로 이제 1차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죠. 자, 이번 전장은 포스코 홀딩스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 잔고가 1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5조 원의 매수세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55만원 선, 이 부근에서 굉장히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슬슬 이제 외국인들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슬슬 판단이 됩니다. 자, 예상보다 굉장히 지난주 이제 8월달 내내 이제 악의적인 기사들과 헤지펀드 큰손들의 이 공매도,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 이러한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들에도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수로 버텨주는 모습, 주가가 방어되는 모습에 지금 적잖이 상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연기금이 지금 자꾸 팔고 있어요. 기관. 자, 연기금. 야, 요놈들이 계속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상 굉장히 공공의 적이야. 야, 물량을 좀 잠궈줘야 되거든. 왜냐면 지금 쇼커버링 들어올 때 매도해주면 안 돼요. 쇼커버링 들어올 때 매도해주면 얘네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공매도 요거 청산할 거 아니요. 자, 만약에 얘네가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올 이 타이밍에 이 매물을 잠궈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가격에서 쇼커버링을 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아, 연기금 기관 이놈들이 진짜 우리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죠. 겁나게 두들겨 맞아야 돼, 얘네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금융위나 금감원 막 이런 금융 당국에서 뭐 불법 공매도니 이런 것들 단속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처벌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우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단속을 한들 이 시장 질서를 뭐 바로잡겠다 이렇게 공언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소형 증권사나 이 소규모 자산운용 이런 쪽에만 국한된 처벌일 뿐이지, 정작 연기금 지금 겁나게 매물 내놓고 있는 연기금,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기금한테 가서 야, 너네 매도하지 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제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외국계 투자은행들 여전히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게 팩트고요. 결국 금융당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매수에 다들 동참을 해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자, 마치 이 55만원 선이 최후의 방어성인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 지난주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지, 이 시작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다. 자, 그리고 자, 지난해부터 현금 쌓기에 돌입했던 이 포스코 홀딩스, 이제 슬슬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스코 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을 쌓아왔던 시점이 바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글로벌적으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태풍 흰남노 피해까지 이제 겹겹이 겹치면서 이 철강 사업 부분,
철강 사업 부분에 이제 이익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제품 수요 감소 그리고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철강 사업 부분 매출이 1조 원, 1조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죠. 그때부터일까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 왔었어요. 근데 또 현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도 있었어. 자, 포스코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그러니까 돈을 잠궈버리는 거야. 돈 새는 데를 다 잠궈버린 거지. 이 상태에 하니까 이제 신사업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진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지. 왜냐면 지금 신사업을 보다 더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돈을 잠궈버렸었잖아. 자,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경영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서 야, 이거 2차 전지 소재 변화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이러한 비관론들이 나오기도 했었지.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약 8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 8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해 놨고 지금 재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완전히 이 현금 부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자금을 본격적으로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때려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막대하게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올해 투자 예산으로 11조를 잡았습니다. 11조를 잡았고 지난해 6조를 잡았던 거에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 이 포스코홀딩스가 투자 예산은 지금 11조 정도를 잡았는데 그동안 최근 5년간의 투자 목표치 대비해서 이제 실제 집행률이 보통 한 70% 정도였음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한 8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실제 몸소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죠. 돈을 잘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달부터 니켈 공장을 시작으로 이제 하반기 리튬 공장 우후죽순 내년까지 해서 지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물 내재화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기. 자,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구체 내재화와 음극재 내재화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갖춰 놓았고 앞으로 여기에 매년 8조 원의 투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요거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업 자체,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이야 아직 캐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영업이익률을 바라보게 되면은 약 한 5% 정도가 나오죠. 하지만 지금 리튬 그리고 니켈, 광물로부터 이어지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구축됐을 때 최소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건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 증가율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요. 그동안 대부분 꾸준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종목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바라보게 되시면 높던 낮던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증가까지도 매 분기마다 얘네는 성장을 해줄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미리 고이 모셔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55만원 선, 55만원 선,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거래량이 요 정도 선에서 유지됐던 이 바닥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보시더라도 지금 바닥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즉, 평균적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수급이 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가격에 들어서는 뭐 매도가 되었든 매수가 되었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요, 여러분들 1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 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은 1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마찬가지,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신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 평균 거래량 자체가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이 주가의 흐름들은 우리가 나름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55만원 선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구나. 자, 여기 우리가 갭 메우는 자리까지는 그래, 이 방어선을 내줬다 이거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 자, 이런 것들로 지금 주가 방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DX 영상을 오랜만에 찍었는데, 포스코 DX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점점 매도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자, 오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던 그 주체들의 이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즉, 매도하려는 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밑에서 매수하려는 놈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자, 지금이야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팽팽하지만 점점 쪽수에서 매수가 우세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빚어질까요?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 사려는 사람은 많아, 수요는 많은데 파는 놈이 없네? 가격은 올라갑니다. 내가 이걸 똑같이 포스코 DX를 어제 주말 영상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지. 포스코 DX 마찬가지. 포스코 DX도 이 바닥에 있던 이 평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어 있다.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신뢰는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오른 만큼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구나,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와줄 것이다 했는데 오늘 바로 여기 나와줬죠. 자, 이겁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자, 똑같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어느 가격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사실 지금 흘러가는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점점 이 매도와 이 변동성의 진폭을 줄여나가면서 그동안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해라, 다 털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잠재워지고 있고, 지금 이 캔들 주가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만 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완벽하게 매도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이 신뢰가 형성되는 구간에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하락 깃발의 형태를 띠는 이 꼭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며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자 슬슬 포스코 DX를 시작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반격의 서막, 반격의 이 나팔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이 조정 국면을 버티느라 고생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구간에서 이 세력놈들이 얼마나 기간 조정을 줄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지. 자, 다만 우리가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나중에 우리가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리튬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그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진 않을 것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 그리고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묵직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이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종민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신용 비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비투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또 신용잔고가 또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리면 또 죽여버리러 올 수도 있거든요. 신용부터 털고 가겠다. 절대 이 세력놈들은 이 신용으로 수익 내는 것을 쉽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의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포스코 DX의 반등을 바라봤을 때, 자, 8월 한 달만 우리가 잘 견뎌낸다라고 한다면, 9월 달부터는 월봉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양봉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식적으로 DS 경제연구소는 포스코 홀딩스를 100만원까지는 무조건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우리가 지난달 7월달에 지금 양봉을 하나 바라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음봉,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양봉이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이 꼬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꼬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이제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9월달까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양음양의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두식이 대표님이 부르네.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포스코 홀딩스 내가 지금 집중해가지고 심도 있게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두식이 대표님이 회의를 하자 그래갖고 그거 좀 다녀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양음양 얘기하고 있었지? 양음양. 죄송합니다. 자, 양음양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쪼록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꼬리로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이 캔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우리가 나눠서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꼬리가 여기 아래 꼬리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양봉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9월달까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의 서막이 나와줄 것이다. 자,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잖아.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갭자리까지는 그래 메워줬다 이거야. 하지만은 이것을 깨려고 하진 않는다. 여기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상 우리가 이 55만원 선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포스코가 미국 시장을 또 겨냥하면서 이 공급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들에 대한 내재화를 바라보고 있고, 정말 이제는 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야. 정말 2030년 포스코 홀딩스가 이 내재화, 이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는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포스코 홀딩스가 생산해내는 이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 그런 것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요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공급망에 대한 공조야. 공급망에 대한 공조. 자, 우리 이 3개국이 지금 현재 탈중국을 선언했잖아요. 여기 플러스로 이제 유럽까지 있어요. 유럽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수입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급망에 대한 공조를 우리 이 3국 간에 한번 동맹을 체결해보자, 이렇게 언급이 나왔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국이 어떤 공급망적인 부분에 대한 차질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랑 일본이 도와주고, 또 일본이 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나라랑 또 미국이 도와주고, 또 미국에서 또 공급망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일본이랑 한국이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 트라이앵글이지, 3위일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 리튬 사업, 그리고 니켈 사업, 그리고 흑연에 대한 음극재 사업, 그 전구체 사업까지 내재화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출이 될 거로 보여져요. 왜? 얘네가 구축하고 있는 이 생산 캐파는 사실상 양극재 생산량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 사실상 이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해내는 이 양극재 캐파를 넘어서는 양의 이 리튬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 다 수출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이런 것들도 다 해외 매출로 잡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 정말 철강에 더불어서, 친환경 철강 사업에 더불어서 이제 리튬, 전 세계적인 리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고 있는 그 단계에 있고 그 성장통에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셨죠? 자, 어찌되었건, 자, 에코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공매도 1차 대전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본격적인 리튬이 실적으로 잡혔을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머지 않았어요. 자, 이번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리튬 그리고 니켈 이런 광물에 대한 이 수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숫자화되는 그 시점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아갈 수 있는 이 시발점이 돼줄 거거든요. 자, 지금이야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정말 바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이 구간이 차트가 변해버려요.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요렇게 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정말 이번 연도에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자로서 이 포스코 홀딩스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우리가 1차 목표가 정말 100만원 바라보고 있지만 이 포스코 홀딩스 100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100만원 이상 가서 우리가 또 그때그때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지. 자, 지금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유하는 자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55만원 선 지켜준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 DX가 먼저 급등을 보여줬고 앞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반등 자리에 다들 놓여 있는 만큼 이 포스코 홀딩스도 다 조만간 우리가 장대 양봉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정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딱 8월 한 달만 우리 기다려 보자고. 8월 한 달만. 그리고 아직도 신규 매수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도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요 자리에서라도 지금 매수를 해 놓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께 쓸어 담으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다라는 점. 요거 지금 다시 40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이때 매수하라고 할 때 매수하지.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라도 여러분들 기회는 잡아야 돼요.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에 다들 들어오세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안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기다리시기보다는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자,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오늘도 아주 장시간 여러분들께 정말 이 멘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지. 뉴스도 이렇게 올려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 대응 방법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텔레그램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글을 적어드리는 거 다 뭐겠어. 그냥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알려드리면서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너무 겁내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더 살 생각을 하셔라. 응? 지금 주도주들이 쉬어간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나? 맥신 뭐 이런 것들 매수하고 그러세요? 맥신 뭐 관련주 이런 것들도 매수하고 계세요?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초전도체 이런 것들 기웃기웃거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런 묵직한 종목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바꾸어주는 것이지, 백날 뭐 맥신이니 초전도체니 이런데 기웃기웃 거려봐야 여러분들 수익이 절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운 좋게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끝내겠어? 또 다른데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이거 팔고 지금 이거 손실 만회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포스코홀딩스 팔고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들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 드는 거거든. 괜히 맥신이니 초전도체니 이런 신기루 같은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루 모래알같이 내 손 밖으로 다 흩날려지는,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쫓아가셔야지만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 종목이 여러분들께는 단언컨대 포스코홀딩스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글로벌 리튬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이 종민이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얼마 전까지 모건 스탠리, 이 공매도와 결탁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놈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튬 기업? 자, 이노마의 입에서 패배를 인정한다. 이 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모건 스탠리,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거 한번 지켜봐야지만이 속 시원한 거 아니겠어? 응? 그동안 고생한 거 여기서 다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같이 보러 갑시다.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 포스코 홀딩스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그냥 들어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 여러분들 손해보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이번 주에 55만원까지만 지켜보자. 55만원 이탈하는지 여부, 지지되는지 여부, 요거만 판단해 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사실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이 공매도 놈들이 쫄았어. 악의적인 기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 악의적인 기사들이 안 나오지. 근데 또 반대로 뭐 자꾸 뭐 개미가 뭐 올라타네, 뭐 개미가 풀매수하네, 뭐 요런 이슈들을 좀 가서 올리더라고. 기자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놈들이 관전하기에도 공매도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예상보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이 완전 공매도놈들한테 호되게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기사들 지금 싹 들어갔죠. 이 우려를 표했던 기사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주가 방어가 예상외로 잘 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위안을 삼도록 하고, 내일 또 포스코 홀딩스 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스코 홀딩스 종민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요. 땡큐 so much.